실력정석 23단원 연습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3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1을 만족하는 정수 mn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자, 여기서 마이너스 n제곱을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m제곱은 1 더하기 n제곱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1 더하기 n제곱은 3의 배수여야 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3의 배수라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n제곱을 n제곱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곱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2야 된다. 그런데 n은 정수라고 했으므로, 자, 만약에 n이 3k, 즉 3의 배수를 한번 해봅시다. 이때 k는 정수겠죠. k는 정수. 이렇게 됐을 때 n제곱은 9k 제곱이 되고 이것은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죠. 두 번째, n이 3k 마이너스 1꼴이라 한번 해봅시다. 이때 k는 역시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 n제곱은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는 3의 배수가 되지 않겠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이건 1이고 이건 그냥 3의 배수죠. 자, 세 번째 n이 3k 마이너스 2꼴이라 한번 해봅시다. 이때 k는 역시 정수입니다. 그러면은 n제곱은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이고 이것은 나머지가 1입니다. 왜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고칠 수 있거든요. 3은 곱하기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1이 나오기 때문이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수 형태는 이런 형태나 또는 이런 형태인데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2인 형태는 전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1번은 요거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로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기하를 쓰면 됩니다. 자, 2번을 볼 건데 2번에서 이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하면은 1 더하기 BC분의 AD 더하기 AD분의 BC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뭐가 되냐면은 2 더하기 BC분의 AD 더하기 AD분의 BC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BCD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가 납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은 역수 관계가 되죠. 그런데 1에 의하여 양수인 두 역수를 더하면은 최소값이 2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에 의하여 그러니까 BC분의 AD 더하기 AD분의 BC는 최소값이 2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최소값은 몇이 됩니까? 전체 최소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증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3번. 양수 A, B가 A 플러스 B는 1을 만족할 때 다음 대소를 비교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가 0이고 B가 0이기 때문에 둘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거는 A는 0과 1 사이고 B 또한 0과 1 사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수는 당연히 제곱을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됩니다. A 세제곱, A 네제곱, 그리고
b제곱, b세제곱, b4제곱. 근데 이제 이게 둘이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가장 크고 a세제곱, b세제곱인 두 번째고 a4제곱 더하기 b4제곱도가 세 번째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a제곱 b 더하기 b제곱이 가장 크고 여기가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가 됩니다. 다음 4번 ABC가 양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여기서 양변에 곱하기 A, B, C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좌변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A, B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 더하기 C, A의 제곱이 나오고 우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곱하기 A, B, C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전개하면은 A 제곱 B, C가 나오고 더하기 A, B 제곱 C가 나오고 더하기 A, B, C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A, B를 X, B, C를 Y, C, A를 Z로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이때 A, B, C가 전부 다 양수이므로 X, Y, Z 또한 양수가 됩니다. 양의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환한 식을 보자면은 결국 좌변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으로 변환이 될 것이며 이게 우변이 좀 중요합니다. 얘는 여기를 전체를 잘 보면은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더하는 거에서 순서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변하는 건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좌변 마이너스 우변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되는데 이거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죠.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2분의 1로 묶어주는 것. 2분의 1로 해서 제곱식이 3개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 이렇기 때문에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죠. 따라서 좌변이랑 우변이랑 지금 보면은 계속 양수만 곱하거나 뭔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즉 뭐냐면은 양변에 곱하기 a, b, c를 한 게 이제 큰 변화인데 얘는 크기의 관계, 대소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컸으면은 이거를 곱한다 한들 똑같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무엇이냐? 좌변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변보다. 증명이 완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좌변을 제곱하고 우변을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의 제곱은 무엇이 되냐면은 좌변의 제곱은 9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변의 제곱은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우변의 제곱에서 좌변의 제곱을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9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인데 얘는 9분의 1로 묶었을 때 3a 제곱 더하기 3b 제곱 더하기 3c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쪽 부분을 전개를 하고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2가 다 공통이기 때문에 2를 또 괄호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식 자체가 9분의 2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고,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거를 위에서도 1번을 증명할 때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변 제곱 빼기 좌변 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가 됩니까? 결론은 우변이 좌변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는 사실이죠.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5번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1번 같은 문제는 센 B단계 대표 문제에 빈칸 채우기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식이 0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양수임을 증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걸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성질,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가지고 부등식을 증명합니다. 자, 문제로 가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그리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b가 상수가 될 테니까 이렇게 나오고, b는 개수가 되겠죠? a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거는 4분의 b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b제곱이 있어요. 여기는 4분의 b제곱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4분의 3 b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식을 정리해 보니까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얘는 0보다 같거나 크고 이것은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전체 또한 0보다 같거나 큽니다. 따라서 이거는 요 식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게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2번은 이 식을 a에 대한 2차식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b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하면은 a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가 잘못됐네요. 아이고, 여기가 이게 아니죠. b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이어서 하면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b 마이너스 1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없애주고 제곱 더하기 2b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를 해야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제 더하기 빼기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2차 방정식에서 또는 2차 함수에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서 또는 꼭지점을 구할 때,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거가 그냥 문자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는 a 빼기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이 뒤를 보겠습니다. 이 뒤를 전개를 하고 풀어주면 뭐가 나오냐면은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5가 나온다는, 5가 아니라 4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이것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가 앞에 있는 것이 0보다 같거나 크고 이것도 0보다 같거나 크니까요. 그래서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참고로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는 0이 될 때 a하고 b의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b-2는 0이고 a-b 플러스 1은 0이어야 되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등호일 때 a하고 b의 값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것의 값이 x제곱보다 작고 이것의 보다 크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여기서 말한 대로 식을 써보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부분의 부등식과 이쪽 부분의 부등식을 풀 거예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 한번 해봅시다. 그럼 1번은 자 1번은 결국 이거를 정리하면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0 x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a인데 자 어떤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자, 이 상황에 맞춰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 모양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야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x제곱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임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만 만족해 주면 되느냐? 바로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거를 풀면은 a의 범위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식을 정리했을 때 0보다 크다가 나와요. 싹 다 정리한 모습을 한꺼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1. 자, 그런데 역시 이것 또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역시 0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의 판별식의 범위에서 a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의 범위에서 a의 범위가 나오겠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아시겠죠?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와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수직선. 물론 좀 복잡할 거예요. 무리수가 나오고 할 텐데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영역을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은 결국 2차 함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기하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얘는 이거의 그래프는 먼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점근선이 아니라 이거 쭉 이어가요. 쭉 이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거는 1,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 자, 근데 이거는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죠.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A가 결정하는 건 뭐냐면 기울기죠. 그러면 언제겠습니까? 이거가 얘보다는 작고 이거보다는 커야 한다는 거는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 바로 여기 사이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접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도 접하고요. 요 사이를 구하는 겁니다. 요 사이. 근데 그거 뭐 기울기겠죠. 기울기. 아시겠죠?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7번. 자, 이렇게 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1번 이거일 때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 산수의 기하를 쓸 수 있습니다. 산수의 기하 평균 사이,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항상 같거나 큽니다. 어떤 것보다 2 곱하기 xy분의 1. 2가 여기 분모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미리 넘긴 겁니다.
얘를 산수의 평균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2로 나눈 것이 산수의 평균인데 그걸 미리 2라는 거, 분모에 있는 2를 미리 넘긴 부등식입니다. 어찌됐든 얘를 푸는 건데 여기서 xy가 100이라고 했으므로 여기 숫자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루트 100분의 1이고 여기는 5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5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1번의 최소값은 5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2번. 이 2번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4는 1일 때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거를 해봅니다. 산수의 기하에 의하여 x분의 1 플러스 y분의 4는 2 루트 xy분의 4이고 따라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루트 xy가 4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산수의 기하에 의하여 x 플러스 y는 항상 2 루트 xy보다 같거나 클 것이고 그런데 루트 xy가 4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으므로 얘는 8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틀린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등호 조건 한번 봅시다. 이것의 등호 조건은 x랑 y랑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호 조건은 루트 xy가 4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루트 xy가 4라는 거는 여기 등호가 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x분의 1이 y분의 4랑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x랑 y랑 같으면서 x분의 1과 y분의 4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틀린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건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이에요. 1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y라는 거는 쉽게 다시 보면은 x 플러스 y 곱하기 1과 똑같으니까 여기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등호 조건 안 썼는데 등호는 x랑 y랑 같을 때겠죠. 또는 x분의 1이랑 y분의 1이 같을 때 자, 조건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x가 뭐가 나오고 y가 뭐가 나온다 해도 되지만 이렇게 맞는 조건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자, 다시 이어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y분의 4x가 됩니다. 여기는 숫자가 5죠. 그러니까 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최소이면은 나머지 전체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x분의 y 더하기 y분의 4x를 이걸 산수일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쓰면은 이 루트 x분의 y 곱하기 y분의 4x인데 이 둘을 곱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여기에 최소값이 4라는 거고 따라서 요거는 전체는 9 이상이니까 최소값을 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소값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이게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느냐, 즉 9라는 최소값을 도대체 언제 가지느냐를 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되느냐? 이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4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x분의 y는 y분의 4x니까 y제곱은 4x 제곱이라는 게 나오고 y는 뿔마 2x인데 여기서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다 자연스럽게 그냥 y는 2x가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y는 2x일 때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즉 최소가 나온다라고 해도 되고 이거를 만족하는 xy 값을 직접 구해도 상관은 없죠.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존재한다는 거 이거를 만족하고 그리고 더했을 때 1이 되는 xy 값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값 9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8이 안 됐던 이유는 이 8을 가지기 위한 xy 값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여기서 잠시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x 플러스 y가 1일 때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것의 최소값인데 이것을 통분을 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 y 플러스 1분의 무엇이 나오냐면은 y 제곱 플러스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전개하면은 xy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y 분의 x 플러스 y 더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x 플러스 y가 1이라고 했으므로 여기는 1, 여기도 1, 여기도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xy 플러스 2분의 자, 2 마이너스 2xy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 유리함수는 다 배웠죠. 유리함수 쪽에 있는 기술을 쓰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x y 플러스 2분의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수는 나누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뭐를 푸는 거냐면은 2-2xy 나누기 xy 플러스 2를 푸는 거예요. 이걸 푸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목과 나머지가 생기죠. 목과 나머지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몫이 되고 여기 분자 부분이 당연히 나머지가 됩니다. 대분수 생각하시면 돼요. 대분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대분수. 그 원리랑 똑같죠, 사실은. 여기 더하기만 지우고 더하기를 생략해서 쓰는 게 바로 대분수의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몫을 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거랑 이거랑만 보면 되잖아요. 몫을 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냐? 나머지 정리를 했으면 되죠. 나머지 정리. 즉 뭐냐면은 xy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가 여기 되니까 나머지는 실제로 xy에다가 무엇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나머지가 나오죠. 그렇죠? 나머지 정리가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fa가 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x-a고 얘가 fx니까 x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값, 즉 f-2. 그래서 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저것에 무엇을 구하고 싶냐면은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값. 그럼 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잘 보면은 얘는 분수입니다. 즉 분모가 있죠. 분모만 변합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뭐이면은 최대이면은 분수는 최소가 되죠. 분수가 최소가 됩니다. 즉 분모가 최대가 된다. 어떤 것이? xy가 최대일 때인 거예요. 최대. 그런데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자, x 플러스 y 2분의 x 플러스 y는 루트 xy고 x 플러스 y가 1이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xy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작다. 즉 이것이 뭡니까? xy의 최대값이죠. 최대가 4분의 1입니다. 바로 이때 무엇이 나옵니까?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최소값이 나오냐? 등호 조건. 등호 조건. 바로 x랑 y랑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겠죠. 둘 다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등호 조건도 구했고 최소값도 이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요거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 a, b-1,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없던 건데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숫자입니다. 즉 이거를 인수분해하면은 a-1, b-1, 마이너스 1이 되고 결국은 뭐냐면은 a-1, b-1이 25라는 사실이죠. 이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산수유결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b-1분의 2는 산수유 기하평균 사이 관계에 의하여 산수평균과 기하평균 사이 관계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풀면은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 9번 x가 0보다 클 때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자, 이때 t의 범위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2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식은 y는 자, t제곱 마이너스 2at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이것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을 때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쳤을 때 t-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역시 t가 2 이상이면 변화가 없죠. 그러면은 꼭지점인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t는 a에서 가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t는 a라는 거 a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a가 만약에 2보다 작을 때 이때는 꼭지점이 범위에 없을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일 때는 t는 그냥 2에서 꼭지점에 가장 가까운 숫자인 2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최소값이 뭐가 나옵니까? 2-4a가 나오겠죠. 그쵸? 두 번째 a가 2 이상이면은 이때는 이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정의역 안에 있으니까 t는 어디에서? a에서 무엇을 가지니까? 최소값을 가지겠죠. 최소값 몇을 가질까요? 최소값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를 가집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0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최소 차간거리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차 사이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FV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FV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식이 나타난다는 건데 50초 동안 한 차선의 일정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최대가 몇 대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차는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거리를 한번 구해보죠. 이동거리. 속도가 이게 초속입니다. 초속이니까 V에다가 그대로 시간인 5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50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 안에 차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뭐냐면은 차가 길이도 있고 차가 이제 물체니까 길이도 있고 차 사이들이 또 간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차량의 길이는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무시하니까 이것만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차가 X대 있다면은
간격은 몇 개 있습니까? 간격은 x-1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x-1 곱하기 fv가 50v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총합이에요. 총합. x대 있을 때 길이. 이게 여기 안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근데 그 말은 x라는 것이 fv 분의 50v 더하기 1이라는 건데 이게 길이니까요. 이거 길이입니다. 길이. 여기 부분을 잘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 예? 차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0 fv 이거 나타내야겠죠. 자, 20분의 1 v 제곱 더하기 2분의 1 v 더하기 5분의 50v 더하기 1인데 자, 근데 이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20을 곱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v 제곱 더하기 10v 더하기 100이 되겠죠? 이것 분의 1000v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v 플러스 v분의 100 더하기 10분의 1000 더하기 1인데 여기에서 여기 부분 v 플러스 v분의 100은 여기는 최소값이 있어요. 최소값이 몇이냐면 20입니다. 산술기였으면 돼요. 산술기야. 그러니까 왜 이거를 구했냐면은 얘가 최대가 되고 싶은 건데 최대가 되려면 분모는 작아야겠죠. 그럼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얘는 30분의 1000 더하기 1보다 같거나 부등호 방향이 잘못됐네요. 아이고 부등호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얘가 더 크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대략 34.xxx 뭐 34.3333 나옵니다. 따라서 최대값이 몇입니까? x의 최대값이. 이게 x가 이거라는 거니까. 요 범위 요거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거니까. 자연수니까 34 되겠죠. 34대가 됩니다. 자, 다음 11번.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반지름을 A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자, 여기 반지름을 A, 여기 반지름을 B, 여기 반지름을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중요한 건 이거 직각삼각형 아닙니다. 직각 아니에요. 그런데 둘레의 길이가 10이라는 거에서 A 더하기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반원의 넓이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반원의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2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파이의 최소값이죠. 그렇다라는 건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데 코시-슈바르츠에 의하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여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같거나 큽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보다. 그런데 이게 몇입니까? 이게 36이죠? 이게 3입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2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것의 최소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최소값은 6파이가 되겠죠. 답은 6파입니다. 2분의 1 때문에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등호 조건이란지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일단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잘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것들 특히 요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좀 어려웠죠.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중요합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거나 하는 것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